뉴스와 투자를 이어주는 라디오 투자 뉴스입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좀 미루고 EU하고 먼저 깜짝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랑 폰데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스코틀랜드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좀 예정됐던 한미 2+2 협상이 연기됐습니다. 이제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당장 관세 협상이 지연된다는 건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단기적으로 부담이죠.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기업들,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철강 쪽 포스코 홀딩스 같은 곳들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주시해야 합니다. 네, 잘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SK온의 미국 조지아 공장이 드디어 4년 만에 100% 풀가동에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연간 전기차 한 30만 대 분량, 22기가와트시 GWH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데 수율도 역대 최고인 95%까지 끌어올렸다고 하네요. 네, 이 풀가동하고 수율 개선은 곧바로 SK온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근에 현대차 조지아 메타 플랜트도 이제 곧 가동되니까 거기에 따른 시너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이건 모회사인 SK 이노베이션이나 파트너인 현대차, 기아, 또 경쟁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 특화 법안이 이번 주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은혜 의원이 준비 중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는 그런 국제적인 흐름에 맞맞추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법안에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의 정의라던가 또 발행자 요건 같은 것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는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걸 좀 가속화하고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 기술을 가진 샵 덤 프로토콜이나 국내 주요 거래소들, 샵 코빗, 샵 업비트, 샵 빗썸, 샵 코인원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팔라노 공정에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양산을 확대한다는 소식인데요. 고성능 컴퓨팅 HPC용 시스템온칩 SoC인데 협력 디자인하우스 DSP와의 턴키 방식 협력이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팔라노 수율이 워낙 안정적이다 보니 닌텐도 스위치 2 프로세서 수주 얘기도 있었고 고객이 계속 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건 파운드리 가동률 개선에 직접적인 호재죠. 특히 팔라노 같은 이제 좀 성숙된 공정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했다는 건 수익성에도 아주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는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죠.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로보택시 기업이죠. 바이두가 카카오 모빌리티와 손잡고 한국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바이두 고위 임원이 한국에 와서 협력을 논의했고 카카오가 바이두의 아폴로고 모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국내 자율주행 시장 경쟁이 이제 본격화될 거라는 신호로 보입니다. 카카오나 카카오 모빌리티에게는 이게 또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물론 국내에서 자율주행 기술 열심히 개발 중인 현대차, 기아, 그리고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소식이네요. 자, 이런 뉴스를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은행주들이 훨훨 날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관련 지수가 1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TOX 600 은행 지수가 올해 들어서만 35% 넘게 올랐는데 실적 개선과 함께 주주환원 정책 강화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주 강세 흐름이 아주 뚜렷합니다. 특히 유럽은행들은 미국 은행들에 비해서 여전히 그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좀 낮거든요. 약 8배 수준이니까 미국이 한 13배 정도 되는 것에 비하면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은 당연히 국내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같은 대표 금융주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국내 금융주 투자자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최근 한 달간 ETF 시장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국내형으로 확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식형 ETF 자금 유입 상위 10개 중에 무려 9개가 국내형이었고요. 해외형은 딱 하나, 코덱스 미국 S&P 500만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고배당주 ETF 인기가 높았습니다. 작년에 해외형이 강세였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코스피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또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미국 ETF 매력이 약간 줄어든 결과로 풀이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 그중에서도 좀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HD 플러스 고배당주나 타이거 탑10 같은 이런 고배당주 ETF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죠. 코스피 흐름과 함께 좀 주목해야 할 투자 동향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소식인데요.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 개편안에서 기업과 대주주 증세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고 대주주 기준도 50억에서 10억으로 다시 강화하고 또 증권거래세 인상 같은 방안들이 거론되는데 이건 명백히 좀 시정 친화적이지 않은 방향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시장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죠.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나 성장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고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는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 큰손들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요.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런 증세 기조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더 심화시키고 결국 국가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같은 대형주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시장에 미칠 파장이 좀 걱정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로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7월 들어서만 51억 달러 이상 순 유입되면서 16생 연속 순 유입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가능성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네, 이더리움의 이런 강세는 단순히 가격 상승 그 이상이죠.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자금이 이렇게 계속 들어온다는 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활용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시태그 이더리움 자체는 물론이고 해시태그 던 프로토콜 같은 관련 가상자산이나 기술 기업들에도 호재라고 봐야죠.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증가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한 절반 정도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인데 최근 미국권에서 관련 법안,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하죠. 이게 통과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늘어나면 그 기반이 되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게 다시 가격 상승을 이끄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블랙록 같은 글로벌 운용사들이 주도하는 실물 자산 RWA 토큰화 시장이 커지는 것도 이더리움 네트워크 채택을 늘리면서 가치를 더하고 있고요. 앞으로 해시태그 이더리움하고 관련 해시태그 블록체인 기술주들의 동반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투자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